안녕하세요. 혼이TV의 혼입니다. 오늘 좀 방송이 늦었어요. 좀 일찍 전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좀 늦었습니다. 일단 오늘 장이 그 코로나 그 확진자 수에 반응한 게 일단 맞다고 봐요. 거기에 맞춰서 종목들도 그 움직여준 것들이 있어요. 말 그대로 그 여행 섹터, 뭐 파라다이스나 이런 거 바로 하루 만에 말씀드린 대로 하루 만에 반납이 된 모습이고, 그 다음에 코로나 관련주들이 주가가 움직였다는 것 자체는 코로나 그 확진자 수에 일단 반응해가지고 시장에 좀그 그 변화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조정을 받아야 되는 코스닥이 더 세게 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기본적으로 바이오 그 수급들이 견인되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것들도 이제 코스닥 지수 자체가 밀리지 않으니까 심하게 빠지고 막 그 추세 하락을 하고 하는 것은 없지만 종목별 테마적인 것들과 바이오 관련 종목만 좀 많이 상승이 가고 나머진 좀 부진했다. 그나마 좀 반도체 파운드리 같은 것만 좀 움직여줬고 나머지는 다 부진했죠. 그러니까 사실 장은 좋은 장은 아니에요. 좋은 장은 아니었고 분명 영향을 받은 모습입니다. 일단 코스피도 보시면 말씀드렸던 대로 중요 리테스팅 자리에서 정상적인 장이 운영되다가 이제 그 코로나 그 확진자의 급증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꺾여 내려와 버린 모습이에요. 사실은 좀 이렇게 그 조정을 하고 되게 이쁘게 일반적인 장이 지속됐다면 지금은 조금 단기적 적색 경보가 뜬 것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은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가지고 시장이 그 얼마나 좀 그 거기에 대해서 좌우되고 흔들릴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사지 않는 종목들이 있다면 코로나 그 거리두기 이런 게 또 연장되고 하는 것으로 악재가 돼서 주가가 빠져준다면 오히려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 종목에 따라서 코로나로 인해 좀 기간이 연장되고 좀 그냥 지수 자체가 빠져서 빠지는 것들, 그래서 또 하나의 매수 구간은 나올 수 있다. 종목별로 다르고 그렇긴 하지만 지금은 대세 하락장이라고 보기엔 또 그렇진 않아요. 다행히 코로나에 그만큼 내성이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좀 그 하방에 좀 압력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견딜만한 정도의 압력일 것이고 또 금방 진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보고 있어요. 계속 보면서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이렇게 보고 얘기 드리고 종목 바로 보면서 얘기 드릴 건데, 태경케미칼은 제가 그 드라이아이스 관련주로 정확하게 손절 라인 잡아드렸던 종목이죠. 17,000원이 종가상 손상되면 조금 매도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고, 저도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냈고 이 안에서도 수익을 자잘하게 냈던 종목. 그래서 17,000원 손절 라인을 잡고 가니까 충분히 단기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절 라인이 확실히 잡힌 것들은 그 위에서는 얼마든지 단기적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소액으로 수익을 내볼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도 추세적으로는 좋은 그 흐름 나와주긴 했어요. 좋은 나와주긴 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또 고점, 여기 전 고점 2만원 초반 2만원대 부근에서는 다시 한번 또 비중을 또 가지고 계신 건 절반을 줄이면서 또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네요. 일단 이노아이리스도 생각보다 이제 좀 많이 밀렸죠. 좀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많이 밀려서 제가 잡아놨던 18,000원 라인 정도까지 다 내려왔어요. 다 내려왔는데 어, 죄송합니다. 내려왔는데 사실 이것도 평단가 싸움 놀이였죠. 평단가 싸움. 자, 하나 제가 더 구워놨죠. 더 구워놨죠. 여기가 그래봐야만 47,500원, 800원, 47,500원 될 겁니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자, 일단은 크게 보자고요. 크게 좀 많이 올라왔었고 빠졌다. 그래서 이 상승분에 이 장대의 중간값인 딱 지금 금액대가 보일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지표로도 볼린저 밴드 하단 부근,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도 이제 거의 하단에 그 과매도 구간에 진입하려고 한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또 추가 하락이 나와가지고 좀 많이 빠져주면 정말 없으신 분들은 담아보실 수 있는 구간 아닌가? 라고 보게 돼요. 왜냐면 일단 금액적 메리트가 단기적으로는 있고 정말 이게 다 반납되고 정말 시장이 무너져서 이게 다 주저앉을진 모르겠지만 그렇게 될진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볼 수 있는 금액대나 지지층으로 봤을 때는 내일 하루 더 빠져준다면 정말 담을 수 있는 구간 이다. 그래서 사실 그 이노와이리스 같은 경우는 계속 언급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계속 제가 언급드리는 이유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추가로도 더 살 의향도 있는 종목입니다. 왜냐면 예전에 건설주 얘기 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 1분기부터 계속 얘기를 했죠. 3분기에 제일 좋을 거다. 3분기에 제일 좋을 거다. 근데 아직 3분기 되지도 않았고 하지만 정치 테마도 엮이고 건설 섹터 그 부동산 정책 얘기 나오면서 계속 주가들이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그렇게 지겹게 얘기하는 5G 구간이 지금 그 건설주 그 1분기 때 올 초에 얘기했던 구간이라는 얘기입니다. 1월, 2월 이때 얘기 드렸던 구간이 지금 5G 구간이다. 그래서 신규 물량을 담아놔야 되는 구간이다. 담아놓고 3분기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까지도 지켜볼 수 있는 종목 섹터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간은 좀 조정폭도 크고 그 다음에 좀 그 많이 눌리는 것 같지만 오히려 많이 눌릴 때 싼 가격에 사놓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죠. 일단 단기적으로는 길게 차트를 늘려봐도 이때가 바닥이었다는 확인을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좀 그 초기 물량을 담으실 수 있는 구간은 지금 때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요때 1차 매수, 2차 매수, 그다음 3차 매수는 51,000원 정도에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51,000원 정도 해가지고 좀 평단가는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또 추가로 또 생각하고 있어요. 전체 비중을 보면 제가 좀 분할을 좀 많이 해서 그렇지 그 매수를 자꾸 되게 많이 하니까 굉장히 금액을 많이 산다기보다 그만큼 금액을 쪼개서 넣는 겁니다. 왜냐면 3분기 내년 그 하반기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된다고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 담을 수 있겠다. 그래서 사실은 좀 아직 시간도 있고 괜찮다고 하면 아직 급하게 담을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담으시지 않은 분들은 신규 정도는 담으시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신규 정도는 담아 보시고 그 다음에 좀 더 눌릴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죠. 시장에 따라서. 하지만 이때가 일단 바닥이라는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바닥이라는 확인했고 업황이 좋아지고 어차피 갈롬이라는 거죠. 그래서 평단가 만드는데 이제 집중해보자라는 관점에서 계속 얘기 드리는 거니까 한번 좀 참고해보세요. 유비커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같은 좀 흐름을 유지시켜 줄 것이고 그래서 아직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신규 매수자는 매수해볼 수 있는 구간대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네요. 하나솔루션은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대 하나 더 그어놨던 거 최근에 지지됐던 구간대에서 어제인가요? 그제? 따로 추가로 넣었죠. 넣었는데 폴리실리콘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그 계속 주가가 이제 못 가긴 해요. 근데 제가 얘기 드렸죠. 하나솔루션은 지금이 저평가냐 싸냐는 아니라고 얘기 드렸어요. 이미 올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작년에 많이 올려준 거란 얘기죠. 그래서 굳이 말씀드리면 지금 4만원에서 5만원 정도가 적정 주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엄청 싸가지고 저평가는 아닌데 반대로 그 태양광 사업에 대한 그 그린 뉴딜 관련돼 가지고 계속 앞으로 향후 좋을 거라고 얘기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업황도 나쁘지 않고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폴리시리콘 가격 때문에 좀 단기 악재가 또 발생된 것도 있고 코스피 대형주에 좀 시장에 그 견인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시장이 말 그대로 안 좋아도 갈로면 간다고 업황이 개선되고 미래 성장성이 도원되는 애들은 다른 것보다 하방도 더 잘 버틸 것이고 상승은 더 갈 에너지가 많다기 때문에 매력적인 금액대에서는 담아보자요. 그래서 처음만 잘 담아 놓으면 말 그대로 초기 물량만 잘 실어 놓고 그다음 추가적으로 그 하다 보면 수익 내면서 장기적 가져갈 수 있지 않나라고 해서 제가 계속 들여다보는 거니까 좀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또 얘기 드렸죠. 단기적으로도 박스 하단과 상단에 대해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박스 하단 구간에서 매수하고 좀 시장이 회복되고 좋아가서 여기 매물대였던 5만원 부근 에서 다시 매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것들은
박스 하단에 오면 일단 무조건 매수를 좀 눌러 놓는 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세 하락이 가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일단은 그렇고, 일단은 좀 오늘 또 이게 캔들 모양 나쁘지 않고, 그 이미 구간대가 이미 침체 구간이긴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지를 해준다 그러면 여기서도 담아볼 수 있는 것이고, 추가 빠질 때 더 담아볼 수도 있고. 그래서 평단가는 이쁘게 계속 한번 잘 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으신 분에 한해서. 자, 이마트 볼 건데, 이마트도 마찬가지로 단기적 박스 하단이라고 얘기 드렸죠. 근데 조금 좋지 않은 것은 일단은 그 여기 박스 하단까지 열어놓으면 제가 이게 15만원 초반까지도 열어놓긴 했는데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제가 그어놓은 그 지지대를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마트도 안 가지고 계신 분에 한해서는, 자, 오히려 여기 금액을 봐서 15만 5천원 구간에서는 초기 물량 다시 괜찮고, 15만원 초반 추가 물량도 괜찮고, 이렇게 담아볼 수 있다요. 그래서 기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구간에선 추가 매수를 하지 않는 게 맞고, 왜냐면 낙폭이 뭐 몇 프로 되지 않을 때는 추가 매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비중이 많다 그러면 특히나. 그래서 분할 매수 중이면 괜찮아요. 조금씩 지속적으로 담는 분은 괜찮은데, 예를 들어 100% 중에 50%를 좀 고점에 갈 것 같아서 샀다, 17만원 정도에 샀다, 근데 주가가 밀린다 그러면 더 빠지고 진정되고 다시 올라오든 더 사시면 안 됩니다. 일단 흐름을 보시고 말 그대로 더 빠져가지고 더 매력적인 금액이 올 때 담는 것이지, 그냥 조금씩 음봉 때마다 담으시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비중 조절과 그 페이스 조절, 속도 조절 잘 하시면서 평단가 만드셔야 이쁜 평단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회사 인수를 하고 그것이 이제 방향의 기로가 어떻게 작용되고 어떻게 영업이익이 나올 거라는 아직 그 로드맵이 나온 건 아닌데, 일단 영업이 기본에 대한 기본 그 장사를 지속적으로 크게 손상되지 않으면서 하고 있다는 게 일단 중요하고, 일단 돈을 꾸준히 버는 기업이라는 건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좋은 그 재료가 작용된다면 바로 지금 전체로 봐도 전체 봐도 이마트는 바닥권이다 얘기 드렸죠. 그래서 오히려 이게 좀 이렇게 단기적 그어놓은 거에서 좀 밀려 있지만, 여기 밴드 하단 구간에서도 원래 매수해 볼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밴드 하단에 지지를 받았던 금액이 15만 5천이었죠. 그래서 밴드 하단 정도에 담아볼 수 있지만, 일단 장이 시작하자마자 또 하락으로 가서 많이 눌린다 그러면 더 열어놓고 보시면서 아무튼 이쁜 평단가 초기 물량 담아보시되 좀 지켜보시자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SK도 마찬가지로 오늘 코스피 지수 다 밀리면서 또 같이 또 밀렸죠. 밀렸고, 근데 제가 얘기 드렸죠. 쭉 그냥 여기 바닥까지 빼가지고 확인하자 라고 얘기 드렸어요. 드렸고, 심지어 저는 여기 밑에 물량이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SK가 주면 더 사야지 라고 해서 여기 금액, 여기 박스 하단에 걸어놨죠. 제가 설정해 놓은 27만 2천원에 걸어놨습니다. 27만 2천원 정도. 근데 27만 2,500원까지만 빠지고 바로 올려줬죠. 그래서 못 샀어요. 추가로는. 추가로 못 샀고, 근데 말 그대로 이미 박스 하단대 다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침체 구간까지 접어들었죠. SK이노베이션의 악재로 중요 자리를 이탈했지만 이미 과매도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충분히 관심 없으셨던 분들도 담을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주사기 때문에 좀 느리고 더디고 재미없을 수 있지만, 오히려 투자 금액을 좀 더 다른 종목보다는 공격적으로 넣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뭐 LG나 SK 같은 것들은 주기의 문제지, 무조건 또 이게 시간의 흐름에 이쁜 금액만 나오면 무조건 수익이 나와요. 그 안에서 위아래 사이클이 계속 지속적으로 돌기 때문에 지금이 좀 저가 금액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얘기고, 특히나 SK 같은 경우는 그 자회사들의 그 성장이 아주 두드러지죠. 아주 좋아요. 아주 뛰어나게 성장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미래 성장성도 좋고 괜찮다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부터 비중도 꽤 있고 이런저런 얘기를 드렸던 거죠. 이 구간대에서도 충분히 매수 의견을 드렸고요. 근데 지금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관심 없는 분도 담을 수 있는 구간 충분히 왔다 얘기 드리고 싶고, 일단 오늘도 이제 좀 그 종목 상담 하나 온 게 있는데, 한세 실업이라고 있는데, 일단 크리스 FNC부터 얘기 드릴게요.
이거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얘기 드렸고, 자, 크리스 FNC랑 한세실업이랑 굳이 말하면 같은 섹터의 종목입니다. 소비주죠. 소비주. 그러니까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마스크를 벗고 소비를 못했던 소비를 폭발한다 그래서 백화점주도 오르고 뭐하고 의류 쪽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갔단 말이죠. 이 크리스 FNC만 봐도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정말 대장격으로 올랐던 종목이고, 그래서 추가 이렇게 눌림이 왔을 때 종목 자체가 괜찮고 메리트 있기 때문에 제가 담았던 것이고, 지금 구간에서도 오히려 추가로 또 담은 종목이죠. 근데 사실 이걸 다 반납해 버릴진 몰라요. 지금 뭐 시장 자체가 코로나 얘기 때문에 소비주 자체가 그렇게 세게 가진 못해요. 당장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대를 지켜주면서 행보하는데 일단 무게는 싣고 있지만 추가 하방에 대한 그것도 가능하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은데도 크리스 FNC는 돈을 또 엄청나게 영업이익이 찍어나고 앞으로도 성장성이 돋보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그렇게 비싼 종목은 아니에요. 이 얘기를 일부러 드리는 이유가 굳이 그냥 데이터만 얘기 드리면 한세실업보다도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겁니다. 한세실업보다도, 아니, 저평가라기보다 한세실업과 어떻게 보면 그 좀 저평가, 한세실업보다는 좀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나마 한세실업보다 조금 더 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렇게 올라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싸다라고 하니까 이상하실 수 있어요. 주봉으로 봐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 마찬가지 또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또 다른 의견인데, 자, 소비주가 움직이고 소비 섹터가 가면 어차피 갈 겁니다. 어차피 한세실업도 가고 크리스 FNC도 갈 거예요. 근데 그 크리스 FNC가 종목 자체가 골프 브랜드죠. 골프 브랜드에서 제가 예전에 골프존을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고, 골프존이 엄청난 상승 갔죠. 6만 원대 소개시켜 드려서 지금 10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로는 보지도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봤던 게 크리스 FNC였고, 그래서 그 골프 업황이 좋고 코로나 그 종식에 대한 엄청난 또 카지노나 이런 파라다이스가 오르듯이 골프 업계가 되게 또 요즘 되게 핫하고 좋아요. 젊은 층들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골프 의류가 또 어마어마하게 팔려요. 그러니까 소비를 하더라도 일반 의류 소비도 있지만 이렇게 좀 골프 테마까지 엮여 있는 건 더 좋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종목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려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한세실업 제가 크리스 FNC 하기 전에 저 한세실업 이제 보면서 얘기 드릴 건데, 한세실업 일전에 또 얘기 드린 적이 있던 종목이에요. 종목이에요. 언제였냐면 지금 상승 말고 지금도 아니죠.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요때 구간대일 겁니다. 요때인가요? 아무튼 좀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을 때요. 그러니까 막 바닥대 소개시켰다는 건 아니고 소비 섹터가 가니까 소비 섹터에서는 이런 거 한세실험이나 영업무역 이런 거 보시라고 두 개 엮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상승이 좀 갔다가 좀 눌리고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소개해드렸던 거지 그때 매수 관점으로 봤던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뭐 그때 보셨던 분들도 뭐 3~5% 이상 수익을 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한세실업 자체는 뭐 하는 기업이냐라고 얘기 드리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OEM 기업이에요. 그냥 기업에서 주문하면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냥 그런 기업이 자체 브랜드라기보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게 뭐 미국 기업한테 주문받아서 갭이라든가 아니면은 H&M 요 정도가 이제 대표적으로 다 아실 건데, 그런 그 옷 브랜드를 찍어내 가지고 찍어내다 보니까 그 영업이익 자체는 좋아요. 기업도 좋은 기업입니다. 한세실업도 좋아요. 좋고 그 보시면 좀 이렇게 지금 이게 미국 매번 주가에 따라 변형이 된다고 분명히 얘기 드렸는데, 자, PBR만 봐도 이게 1일 때 적정 주가라고 하면 사실 이 한세실업은 업종으로 보면 좀 이렇게 그 돈을 잘 벌긴 하지만 전체적 데이터를 봤을 때 그냥 적정 주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저평가라기보다 적정 주가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액대도 나빠 보이진 않아요. 초기 물량 그 23,000원 정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금액 초기 물량 실으신 건 잘하신 건 맞아요. 이 종목에 대해서 내가 믿음 있고 괜찮다면 23,000원이 딱 지금 말씀드렸던 일부 제가 그려놨죠. 박스 하단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 삼아볼 수 있는 구간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자리 또 지켜주다가 오늘 좀 장이 안 좋아지고 밀리면서 또 한번 눌린 그림이거든요. 또 한번 눌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장의 이 코로나에 대해서 얼마나 주가가 흔들릴지 모르겠고, 오히려 말 그대로 한세실업도 그거에 의해서 만약에 주가가 많이 빠져준다면 오히려 더 매수하고 할 수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 어차피 소비 섹터도 움직이긴 할 거예요. 근데 똑같이 섹터가 움직여서 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 중에 잘 가는 놈이 대장이고 많이 가는 놈이 대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그 한세실업을 추가 관심 있으셔서 소량을 담으셨다면 일단은 추가 매수보다는 홀딩,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뭐 10% 15% 이렇게 막 대세로 엄청 떨어지지 않는 이상 추가로 물타기 하는 것은 아니고, 분할 매수를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분할 매수도 주가가 상방을 가서 지지를 해주거나 어느 정도 하방을 빠졌을 때 지지해주는 구간에서 하는 것이지, 그냥 막 그 사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가지고 계신 것만 홀딩 하시면서 좀 관망을 해보시라 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그 종목 자체는 괜찮지만 조금 소비 섹터의 흐름을 잘 지켜보시되 이쁜 평단가를 잘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 라고 얘기 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SNS 택도 제가 그 구독자분이 또 요청해 주셨는데, 제가 이거는 매번 얘기를 드리니까 특이점이 없으면 따로 얘기를 안 드리죠. 근데 얘기를 드렸죠. 제가 요날 음봉 때 얘기 드리고 상승 가서 이 구름대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 드렸죠. 이 구름대 32,500원 정도를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당분간 좀 시장이 어때도 옆으로 좀 행보해 주다가 좀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 드렸고, 지금 보시면 딱 구름대 지지를 해주고 있죠. 정확하게 이틀이지만 해주고 있고, 오늘도 장이 좀 그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파운드리 쪽은 좀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밀리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금액대 나쁘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밑에 있는 이평선들, 저점 이평선들이 그 위로 올라와 주는 걸 기다려주면 오히려 하방의 지지는 더 탄탄해져요. 탄탄해지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이렇게 옆으로 행보해 주면서 하는 건 나쁘지 않다. 오히려 많이 빠져서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되지만, 지금 흐름이 좋고 지금은 딱히 다른 변화가 없죠. 말 그대로 금액적으로 지지해 주면서 행보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렇게 행보가 더 지지되고 좀 구간이 좀 안전하게 좀 이렇게 이평선들이 올라와 주면 오히려 또 다시 초기 물량이나 추가 물량 담을 수 있는 구간이 되기도 해요. 사실 금액은 그 매수 금액은 제가 이때 얘기를 계속 드렸죠. 드렸기 때문에 그냥 추가 물량 하셨던 거 가지고 계시면 되는 거고, 언급 드렸어요. 이날 이 둘째 날, 첫째 날부터 셋째 날 이때 얘기를 드렸죠. 추가 그 금액 때 대충 얘기 드렸고, 괜찮아요 지금 흐름. 그래서 일단은 그 지켜보시자. 아직은 뭐 큰 움직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단가 잘 이쁘게 만들어 놓고 지켜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에비스에미코는 참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려요. 제가 이날 정확히 얘기 드렸어요. 이날 6월 24일인가요? 25일인가? 이때인가? 이 다음 날인가? 아무튼 이때 얘기 드렸는데, 역시나 또 이렇게 좀 하다가 고점을 뚫고 어제도 좀 이렇게 상승 위아래 나와서 오늘 또 이렇게 여기 금액만 지켜주면 괜찮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여기까지 닿진 않았지만 여기 밑에 구름대 딱 보시면 여기 보시면 딱 여기 금액 저가가 딱 잡혀 있죠. 여기 저가가 여기 금액 구름대에서 딱 지지를 해주고 다시 올려주고, 그 다음에 오늘은 또 구름대를 뚫어주는 상승이 나왔다. 그러면 정말 좋아요. 지금 흐름이 너무 좋고, 반대로 또 그럼 저점이 계속 그 지지대가 올려야 되겠죠. 자, 일단은 구름대, 많이는 구름대까지도 보셔야 돼요. 구름대 지지를 해주는 가도 어디서 지지해 주는 걸 봐야 되는데, 일단 많이 빠진다 해도 자, 이 금액대, 아니면 단기적으로 눌림이 있다 해도 이 금액대까지는 해주면 좋다. 이 두 구간이 깨지 않으면 또 괜찮다. 그렇게 해서 또 진득하게 홀딩이 올 수 있겠다. 보실 수 있겠고, 위로는 열려 있기 때문에 그 고점을 뚫고 갱신하기에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수급은 요즘에 굉장히 좋아요. 수급은 굉장히 좋은데 좀 이렇게 캔들을 하루하루 보면서 조금 그 메이저들이 빠져나가는 게 포착만 되지 않으면 사실은 진득하게 홀딩하는 게 맞는데, 시장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요즘 시장 자체가 너무 변동하고 심하니까 가지고 계신 것들을 이렇게 상승하실 때 조금씩 수익 실현하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게 요즘 시장에 사실은 맞거든요. 진득하게 그냥 가져가는 것보다 그게 맞긴 해요. 하지만 에비세미콘 같은 경우도
말 그대로 그 시스템 반도체가 움직이고 업황이 그 반도체 업황 그 영업이익은 잘 나오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사실은 슈퍼사이클이 밀렸다라고 얘기 드렸죠. 밀린 거다. 그래서 3분기, 4분기 내년까지도 나쁠 것 같진 않아서 지금 만약에 초기 물량을 그 잘 실어 놓은 것들이 훼손되지 않는 상에서는 정말 계속 또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일단 그 잘 가지고 계신 거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자고요. 내가 장기 투자를 추구한다 라든지 그다음에 또 차트 캔들 보면서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대응할 게 없죠. 없으니까 진득하게 보면서 대응하자. 그래서 수익 실현은 항상 옳다. 라고 얘기 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반도체 두 가지 보면서 얘기 또 마지막 하나 드리고 싶은 게 그 삼성전자 얘기만 잠깐 드릴 건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영업이익이 또 어닝이 뭐 나왔죠. 삼성전자 나왔는데 왜 못 가냐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드렸죠. 이유를 얘기 드렸어요 분명히. 자, 이때 6만전자 5만전자 때 내년에 슈퍼사이클이 올 것이다. 내년에 삼성전자 슈퍼사이클이 올 것이다 하고 그 얼마큼 성장하고 영업이 얼마 된다 해가지고 이때부터 정말 삼성전자가 거의 한 50% 정도가 오르면서 급등을 했죠. 급등을 했어요. 그게 왜 급등을 했냐? 그러면 쌌기 때문에 뭐 그게 아니라 그 이렇게 올해 이렇게 1분기, 2분기, 3분기 이렇게 영업이익이 좋을 걸 미리 반영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삼성전자는 지금 주가가 싸다가 아니라 지금 주가가 적정 주가다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얘기 드렸죠. 분명히 뭐 펀더멘탈 이런 걸로 보면 더 싸죠. 재무제표 보고 뭐 동종업계 뭐 TSMC나 뭐 애플 이런 거 비교해 보면 싼 건 맞는데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종목 자체는 아니고 일단 보시면 이거죠. 삼성전자가 주가가 살아날라 그러면 일단 메이저 수급 우리나라 코스피 지표의 중심이니까 그 당연히 그 메이저 수급도 중요하겠지만 뭐 시장 자체가 일단 약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정말 갈구하려면 자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정말 결과물 영업이익이 나오고 돈을 벌고 이제 새로운 신사업이 열린다라는 새로운 성장성을 동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왜냐? 주가는 미래를 반영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올해 뭐 반도체 공급난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메모리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가격 그 상승 때문에 영업이익이 잘 나온 거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기엔 시스템 반도체 쪽에 영역을 넓히고 경쟁사를 이겨내고 더 미래적으로도 먹거리가 많이 있어야 주가가 9만원, 10만원, 15만원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 LG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목들이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왜 빠졌냐라는 의문을 갖지 마시고 좀 이렇게 다른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이미 주가가 반영했던 거예요. 안 빠진 게 감사하죠. 오히려 이 거의 한 6개월, 7개월 동안 주가가 8만 원을 지켜줬다는 건 전 되게 정말 삼성전자가 세고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좀 얘기 드렸는데 오늘 얘기 드린 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일단 제일 염려되는 건 그 우리나라 그 코로나 그 확진자 수예요. 그래서 시장의 반응을 한번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셔야 되니까 일단 내일 또 갑자기 갭으로 떨어지고 한다 그러면 일단 좀 매수는 좀 때로는 과감하게 때로는 아예 또 그 시장 흐름에 따라 또 아예 그냥 중단하거나 약손실로 털어야 될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실시간으로 제가 이슈나 이런 것들을 공유 드릴 수 없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해서 일단은 잘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